사실 웨비나는 저희가 어덜트 마우스 브레인을 이용해서 그 뉴로사이언스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를 위한 그 밀티니 바이오텍에서 준비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제품들을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시간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깊은 학술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저희가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어덜트 마우스에서 이제 그 중추신경계를 연구를 할 때 크게 이제 브레인과 또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이제 적출을 해서 이들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저희가 이제 하려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 뉴론이라던가 또는 비뉴런 세포 중에서 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던가 또는 아스트로사이트 그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엔도셀리얼 셀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런 중추신경계 조직을 저희가 적출을 한 다음에 디소시에이션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싱글셀 서스펜전을 얻어서 내가 목적하는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이런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연구를 할 텐데 내가 그러면 티슈를 어떻게 디소시에이션하고 이들 세포를 어떻게 얻으며 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이들을 어떻게 배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 연구자들이 이제 그 어덜트 마우스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브레인하고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적출을 해서 저희가 적출을 한 다음에 이제 차핑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메카니컬하게 이제 시저나 나이프를 이용해서 차핑을 하면서 동시에 콜라겐에이즈라든가 리버레이지 이용해가지고 37도씨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저희가 ECM 디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이제 엔자이마틱 다이제션을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저희가 이들 샘플을 스트레이너에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셀 서스펜전을 얻습니다. 그러면 요 행위를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파퓰레이션에서 뉴런 셀과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다음에 아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엔도셀리얼 셀 이렇게 뉴런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셀 컬처를 또 수행을 할 텐데 결국은 이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내가 밀테니 바이오텍 제품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브레인 샘플에서 이제 티슈를 디소시에이션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파퓰레이션을 얻는 이 과정을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샘플 프리퍼레이션, 이제 샘플 준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파퓰레이션에서 특정 뉴런 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아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엔도셀리얼 셀 이렇게 특정 세포를 마그넷 기반에서 이제 세포를 분리하는 단계를 저희가 셀 세퍼레이션 스텝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정된 세포들을 플로우 사이토미터리로 서피스 마커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셀 어널라이시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배양을 할 때 이제 셀 컬처 스텝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티슈로부터 싱글 셀 서스펜션을 얻을 때 젠틀맥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틀맥스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된 세포 중에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파퓰레이션에서 특정 세포만 마그넷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맥스 테크놀로지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또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분리된 세포를 가지고 내가 셀 서피스 마커 이용해가지고 이제 플로 사이토메트리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또 플로 사이토메트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간단히 좀 언급하고 그렇다면 분리된 세포들을 내가 배양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할 때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제공할 수 있는 셀 컬처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티슈를 가지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파퓰레이션을 얻을 때 이 젠틀맥스라는 걸 이용하는데 그럼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결국 이제 브레인 티슈를 얻어서 이제 실험실에서는 이제 차핑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이제 메카니컬 디스럽션 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엔자임 이용해가지고 엔자이마틱 다이제션을 유도를 해서 결국은 싱글셀 서스펜전을 얻게 되는데 이때 저희 이제 젠틀맥스 포트폴리오의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전용의 튜브와 그다음에 디소시에이터 장비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브레인에 스페시픽한 엔자임 킷을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유저는
브레인 티슈를 얻어서 요 튜브에다가 장착을 한 다음에 엔자임도 넣고 그 다음에 이 장비에다 장착을 한 다음에 이 티슈에 스페시픽한 어덜트 브레인에 스페시픽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싱글셀 서스펜션을 얻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젠틀맥스 전용의 튜브가 이제 C 튜브하고 M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튜브는 파란색의 C 튜브는 셀룰러 웍을 위해서 고안됐다라고 해서 이제 셀룰러에 C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의 M 튜브는 몰레큘러 웍이라던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용으로 고안됐다라고 해서 그 M을 이용한 M 튜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튜브는 젠틀맥스 전용의 튜브인데 뚜껑 부분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 톱니바퀴 사이로 낑겨 들어가서 디소시에이션 되는 원리인데 이때 내가 만약에 조직을 분쇄해서 셀을 얻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 C 튜브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나는 조직 중에서 홀 프로테인을 좀 분석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리파 버퍼 이용해가지고 M 튜브 이용해가지고 프로틴 워크를 또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용의 튜브뿐만 아니라 디소시에이터, 그 다음에 전용의 엔자임 키트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덜트 마우스 브레인을 연구하시는 고객을 위해서 어덜트 브레인 디소시에이션 키트라고 아예 엔자임 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자임 키트 안에 보면 저희가 데이터 시트가 있는데 그 데이터 시트에서 어떻게 티슈 샘플을 준비를 해서 디소시에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프로토콜이 나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간단히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마우스 샘플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여기는 브레인을 이제 두개골 열어가지고 브레인을 그 적출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루틴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실험 진행하시는 것처럼 브레인을 적출을 하는데 적출을 하고 나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 버퍼에서 이제 브레인 조직을 담가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봤을 때 홀드한 DPBS에다가 담근 상태에서 하위의 실험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이제 바이어빌리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네,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께서 이제 브레인 샘플을 다루게 될 때는 이제 콜드한 DPBS를 내가 항상 사용을 한다라고 염두를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브레인 샘플을 이제 8개 이제 그 세지털로 이제 슬라이스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런 식으로 8개 샘플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섹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저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젠틀맥스 C튜브하고 그 다음에 어덜트 브레인 디소시에이션 키트 안에 요런 엔자임 믹스처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자임들을 믹스처를 C튜브에 넣고 이제 갈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브레인 샘플이 한 30개 이상 처리해야 돼요. 한 번에 처리 못해요. 또는 이 샘플들을 지금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를 해야 돼요. 또는 나 지금 이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지금 바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맥스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이라는 거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에다가 이제 브레인 샘플을 4도씨에서 냉장 조건에서 이제 보관을 하시게 되면 24시간 동안 에이팝토시스 유도 없이 또는 액티베이션 되는 시그널 유도 없이 조직을 적출된 상태로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끔 고안된 티슈 스토리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이용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샘플이 많다 하면 이런 것들도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젠틀맥스에다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조직 넣고 엔자임 믹스처를 넣고 이제 뚜껑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잠근 다음에 이 장비에 대해서 장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레인에 이제 스페시픽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에 따라서 이제 37C ABDK 어덜트 브레인 디소시에이션 키트 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뭐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는 2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홀 브레인뿐만 아니라 뭐 스파이널 코드도 되고 또는 브레인의 이제 섭 리전도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적출해서 이제 디소시에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될 텐데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핸들링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된 샘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매뉴얼로 실험을 할 때와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스트레이너에다가 이제 저희가 거르게 되는데 이때 스트레이너 사용이 뭐 어려운 점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크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브레인 샘플 같은 경우에는 디소시에이션 되고 나서 어그리게이션이 상당히 빨리 유도가 되는 조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스트레이너의 샘플들을 거르기 전에 홀드한 DPBS로 먼저 타이밍을 먼저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소시에이션 된 샘플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뚜껑을 열고 파이페팅으로 젠틀하게 한 5회 정도 파이페팅 한 다음에 여기 스트레이너를 통과시키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우리가 타겟하는 세포들이 이제 그 불필요한 애들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센트리퓨지에서 이제 300G 10분 4도씨 동안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샘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샘플을 얻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샘플 디소시에이션 된 걸 보고 브레인 티슈만큼 뭔가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샘플의 대부분이 뭐냐면 데브리스나 아니면 마이엘린 애들이 굉장히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덜트 브레인 디소시에이션 키트 안에 데브리스 리모블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데브리스 리모블 솔루션이라는 걸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얘는 덴시티 그레디언트하게 이제 원심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BS, 콜드한 PBS하고 샘플 그 펠렛하고 이제 리서스펜전을 시킨 다음에 데브리스 리무블 솔루션으로 이제 믹스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약간 비중이 조금 큰 이제 솔루션 믹스처가 되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콜드한 DPBS를 이제 오버레이를 시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 가벼운 PBS 층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 그러던 다음에 이제 4도씨 3000G 10분 동안 그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순수하게 데브리스 층만 이렇게 남게끔 고안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데브리스뿐만 아니라 브레인 티슈 안에 있는 마이엘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이 여기에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이엘린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센트리퓨지를 할 때 이제 스윙 버켓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또한 믹스처를 할 때는 볼텍싱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브리스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밀테니 바이오텍의 솔루션을 이용을 했을 때 데브리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어덜트 브레인 디소시에이션 키트 안에 RBC 라이시스 버퍼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왜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고 왜 이걸 사용하는데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브레인 티슈를 디소시에이션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데브리스가 있고 또한 마이엘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플로우 사이토미터리를 분석을 했을 때 디소시에이션 후에 데브리스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RBC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세포들을 정작 분석할 때 얘네들이 방해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데브리스 리모블 솔루션과 RBC 라이시스 버퍼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플로우 사이토미터리 분석을 할 때 SSC, FSC 게이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샘플들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플로우 사이토미터리 분석할 때 얘네들 게이팅 안 하고 얘네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얘네들 때문에 샘플이 준비되는 동안 바이어블한 세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얘네들 때문에 넌 스페시픽하게 이제 안티바디들이 바인딩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브리스를 먼저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게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데이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데브리스 리모블 솔루션 이용해가지고 데브리스나 또는 마이엘린 제거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RBC 라이시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그 젠틀맥스 시스템 이용을 하면 평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덜트 브레인 한 개당 대략 한 2에서 4 곱하기 10의 6승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저희 인하우스에서 테스트를 하면 70에서 90%의 이제 바이어빌리티 레인지가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얻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희 고객사에서 실제 실험을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나온다라는 수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브레인의 섭 리전별로도 저희가 디소시에이션 했을 때에도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발표 후에 이런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뉴로사이언스 진행하시는 분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젠틀맥스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젠틀맥스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저희에게도 좀 주고 계시니까 만약에 내가 뉴로사이언스 연구를 하고 어덜트 마우스 브레인을 연구를 하는데 실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쪽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젠틀맥스 포트폴리오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파퓰레이션을 얻었고, 그러면 이제 특정한 뉴런 셀이라던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또는 아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또는 엔도셀리얼 셀 등을 이제 마이크로비드 이용해가지고 마그넷 기반으로 이제 셀 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자 했을 때, 특정 세포만 분리를 하고자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맥스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기장 기반에서 어떤 특정 세포만 분리를 할 수 있게끔 고안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특정 세포 표면 위에 어떤 A라고 하는 안티젠이 있으면 이 안티젠에 결합할 수 있는 안티 A라고 하는 항체 끝에 덱스트란 유도체 또는 아이온 옥사이드로 이제 캡슐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덱스트란으로 캡슐화되어 있는 아이온 옥사이드 파티클을 저희가 여기 컨주게이션 됐는데 이 아이온 옥사이드가 이제 자성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세팔플레이션 중에서 이런 마이크로비드가 컨주게이션 된 항체만 달려 있는 애들이 자성에 머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빠져나가게끔 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마이크로비드가 붙어 있는 애들만 따로 저희가 세퍼레이션을 해서 특정 세포만 분리를 하거나 또는 특정 세포만 배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 쪽으로 실험을 할 때 컬럼, 세퍼레이터, 마이크로비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군들이 이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그넷 기반 이용해서 세퍼레이션을 진행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NGS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싱글 셀을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좀 NGS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또 어떤 스페시픽한 셀들을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또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뉴런 아이솔레이션 키트라고 해서 대부분의 마우스 뉴런을 분리할 때 이 아이솔레이션 키트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권장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어덜트 뉴런 아이솔레이션 키트라고 해서 좀 더 어덜트 마우스의 스페시픽한 뉴런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제품군이 최근에 이제 출시를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덜트 마우스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 엔도셀리얼 셀이 이제 그 해당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유입되는 경향이 이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뉴런을 분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 저희 어덜트 뉴런 아이솔레이션 키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덜트 마우스의 브레인이나 뭐 스파이널 코드에서 뉴런을 얻고 싶다 하면 이 제품 이용해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마그넷 기반에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얘네가 뉴로스템셀에서 이제 프로제니터로 분할을 하고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로 이제 분할을 하는 동안에 각각의 서피스 마커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타겟하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끔 그 해당 시기에 발현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서피스 마커를 이용을 해서 순수하게 타겟하는 세포들을 이제 분리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A2B5라던가 AN2 그다음에 O4 그다음에 CD140A 이런 제품의 이제 마이크로비드 제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고객 또는 저희가 이제 추천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안티오포 마이크로비드를 이용을 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이제 또 동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글라스트, 악사 1 또는 이제 악사 2 요거 타겟팅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비드 키트 제품이 있고 요거 이용해서 이제 원하시는 뭐 악사 1을 타겟하든 2를 타겟하든 이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아스트로사이트를 이제 타겟해서 이제 마그넷 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있고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CD11B 마이크로비드 저희가 이제 CD11BC 마이크로비드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저희가 CD11B 마이크로비드가 있고 CD11B 마이크로글리아용 마이크로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로 시스템의 인바이러먼트에 이제 최적화되게끔 고안된 마이크로비드이기 때문에 특히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 요런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CD11B라던가 또는 CD11BC 이용해서 마이크로글리아든지 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엔도셀리얼 셀을 내가 만약에 분리를 할 때는 이제 투스텝 전략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엔도셀리얼 셀을 얻게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커먼 류코사이트 마커인 CD45로 이제 마이크로비드로 레이블링 합니다. 그래서 CD45 파티브한 세포를 먼저 디플리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CD45가 발현하는 애들을 먼저 제거를 하고 CD45가 디플리션 된 샘플에다가 다시 엔도셀리얼 셀 마커인 CD31 마이크로비드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엔도셀리얼 셀의 그 퓨리티를 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 저희가 투스텝으로 엔도셀리얼 셀 분리를 권장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넷 세퍼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 샘플 준비하고 디소시에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스텝들은 특히 뉴런 샘플들은 폴드한 PBS로 이 실험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DPBS 안에서도 칼슘, 마그네슘, 글루코즈,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DPBS 이용해서 콜드한 상태에서 디소시에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샘플을 담그는 것뿐만 아니라 마그넷 세퍼레이션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마이크로비드 사용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EDTA를 이제 여기 이제 버퍼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특히 뉴로 샘플에는 EDTA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얘네가 이제 신경세포 관련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칼슘 킬레이트 같은 그 이가 이온 킬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이 뉴로셀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저희가 이제 그 세퍼레이션 할 때는 EDTA가 포함을 안 시키게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EDTA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샘플로 버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제품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제품들을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아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뉴런셀, 마이크로글리아, 엔도셀리얼 셀, 각각의 퓨리티, 일드, 바이어빌리티 정보를 이제 나열을 했는데, 물론 인하우스에서 이제 진행된 결과고, 많은 그 뉴로사이언스 연구하시는 고객들에게 이런 결과들을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실험을 잘 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 결과들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특정 세포를 분리를 할 때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의 이제 넥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시면 이제 순수하게 이제 내가 타겟팅하는 세포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매뉴얼 쪽으로 세퍼레이션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오토맥스 네오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이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자동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특정 이 마이크로비드가 레이블링 되는 세포들을 파지티브 셀렉션 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네거티브 셀렉션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터치 스크린 몇 번의 이제 조작으로 내가 타겟팅하는 세포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심 있으시면 오토맥스 네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세포들을 마그넷 세퍼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플로 사이토미터리도 이제 분석을 할 텐데 밀테니 바이오텍에서도 이제 플로 사이토미터리 관련해가지고 셀 어널라이시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맥스 퀀트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플로 사이토미터리 장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뭐 플로 사이토미터리 장비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도 플로 사이토미터리 이제 분석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제품의 그 장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캘리브레이션 비드를 이용해 가지고 각 장비별로 이 똑같은 수준의 이제 감도를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 게인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샘플을 이제 업테이크를 할 때도 니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파이페팅을 해주고 얘네들을 파이페팅된 샘플들을 업테이크를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샘플들이 이제 에퀴지션 될 수 있도록 이제 고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프레스 모드라고 해서 타겟하는 샘플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한 다음에 자동으로 게이팅하고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맥스 퀀트 어널라이저 이용하시면 이제 플로 사이토미터리가 없거나 또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는 이제 플로우 장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내가 플로우 사이토미터리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인 레어피니티 항체가 있습니다. 레어피니티 항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인데 여기 이제 FC 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뮤테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넌 스페시픽하게 이제 바인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그라운드 값이 거의 이제 없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하나의 아이소타입 컨트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클론별로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소타입 컨트롤을 잡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레어피니티 이용하시면 하나의 유니버셜 안티바디 그 아이소타입 컨트롤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험이 진행 가능하니까 이번에 뉴로사이언스 연구를 하실 때 이런 제품들 이용해서 실험 진행하시면 좋을 텐데 레어피니티 안티바디로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뉴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뉴런을 디텍션할 수 있는 패널들은 저희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FSC로 게이팅을 하면서 넌 뉴런 셀 마커로 네거티브한 파퓰레이션을 잡음으로써 이 뉴런 파퓰레이션을 잡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전략을 좀 제안드리고 있는데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안티바디 패널들, 그다음에 뉴런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CD171, 그다음에 이제 PSA, NCAM 안티바디 이용해가지고 뉴런 파퓰레이션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라던가 또는 논 뉴런셀 마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거티브 프랙션으로 해가지고 뉴런셀을 이제 그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포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 가능하고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악사2 이용해서 또는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는 CD45하고 CD11B 이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글리아 샘플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뉴런 샘플을 이제 뭐 브레인을 디소시에이션해서 이제 싱글셀 서스펜션을 얻은 다음에 다양한 세포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FSC, SSC로 게이팅 한 다음에 이제 싱글렛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블한 세포를 이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포 이용해가지고 올리고덴드라이트 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 그다음에 악사2 이용해가지고 아스트로사이트, 그렇지 않은 애들, 그다음에 요거 다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또는 뉴런 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 가능한 어떤 스텝들이 있습니다. 게이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분석도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셀 컬처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런 셀의 컬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특히 뉴로브루 21이라고 하는 제품과 뉴로 미디엄과 그다음에 그 BDNF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이용했을 때 먼저 미디어를 이제 믹스처를 만들고 뉴로브루 21을 이제 뉴로 미디엄에다가 이제 이런 프로토콜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미디엄을 먼저 준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4회 플레이트 같은 데다가 이제 코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폴리엘 라이신을 이용해가지고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코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DW 이용해가지고 워싱을 이제 3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드롭 방식으로 세포를 살짝 방울 형식의 이제 1 곱하기 10의 5승 정도의 세포를 50 마이크로리터의 이제 그 미디엄에다가 넣어서 얘를 이제 시딩 하듯이 이제 요렇게 이제 넣어 주신 다음에 인큐베이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붙은 애들 빼고 살살 젠틀하게 떠 있는 애들 이제 죽은 애들 요런 것들 이제 제거하면서 미디엄을 교체를 해주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뉴런셀을 이제 배양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고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BDNF 사이토카인 이용해가지고 좀 더 이 컬티베이션을 좀 더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사이토카인을 같이 마찬가지로 준비된 미디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프로 이제 미디엄을 교체해 가면서 이제 그 배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고안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면 이 녹색의 이제 마커들, 빨간색 마커가 이제 뉴런셀인데, 뉴런셀이 이제 잘 분화가 됐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배양 중간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나 아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세포들로 인해서 이제 컨테미네이션이 얼마만큼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각각의 마커를 이용해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로토콜로 실험 진행하게 되면 컨테미네이션 이슈도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양이 가능하며 그때 뉴런셀 배양에 사용된 것처럼 저희가 또 그 맥스 뉴로미디엄하고 뉴로브루 21 그다음에 요번에 사이토카인이 이제 BDGF-AA 그다음에 이제 FGF2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각 농도에 맞춰서 이제 샘플 미디어가 이제 준비가 되고 나서 사이토카인도 준비가 되고 마찬가지로 폴리엘 라이신으로 이제 코팅을 하고 나서 오버나이트 한 다음에 3번 정도 워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와 뉴런셀과 마찬가지로 50 마이크로리터에다가 1 곱하기 10의 5승 정도의 세포를 드롭 방식으로 이제 떨궈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큐베이션 하고 나서 얘네들을 붙어 있는 애들은 냅두고 젠틀하게 이제 워싱을 해가면서 떠 있는 애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저희가 어 얘네들이 이제 부착 능력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미디어를 교체해주면서 이제 배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데이터 마찬가지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잘 분화가 그러니까 배양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나 뉴런 또는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다른 세포의 유입도 이제 거의 없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스트로맥스라고 하는 미디엄이 있는데 아스트로맥스 미디엄의 컴포넌트를 보면 사실 별도의 어떤 미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컴포넌트가
뉴로미디엄과 뉴로브루 21로 구성되어 있는 미디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대신 아스트로맥스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바이얼 형태로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과 믹스처를 만들면 이제 아스트로맥스 미디어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미디어를 준비를 하는데 미디어 준비할 때 이제 리컨스티튜션 시킬 때도 물론 데이터 시트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결국은 해당 농도에 맞게끔 이제 미디어를 이제 아스트로맥스 미디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된 미디엄에다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24일 플레이트에다가 L 라이신으로 이제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고 나서 얘네들은 이제 워싱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10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의 이제 라민으로 다시 이제 오버나이트로 이제 코팅을 하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멸균된 조건에서 보관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아스트로사이트도 마찬가지로 50 마이크로리터의 아스트로맥스 미디엄에다가 1 곱하기 10의 5승 정도의 세포를 드롭 방식으로 떨궈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애들을 제거하고 붙어 있는 애들만 잘 젠틀하게 워싱아웃 하면서 미디어 교체해주면서 이제 배양을 하는데 뉴로셀들 대부분이 약간 좀 물론 마이크로글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금 약간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롭스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가지고 굉장히 손 핸들링이 좀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핸들링 차원에서 잘 진행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또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스트로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로사이트 마커 이용했을 때 잘 이제 배양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뉴런이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세포들의 그 컨테미네이션 이슈도 거의 없이 아스트로사이트들도 잘 자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어떤 미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신 이제 DMEM 이용해가지고 저희 이제 MCSF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이제 배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 있고 이때 미디어에 마찬가지로 이제 요런 FBS라던가 이제 페니실린 뭐 이런 거 들어가게끔 이제 미디어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옵셔널로 만약에 마이크로글리아가 잘 안 붙는다거나 얘네들의 분화가 조금 덜 됐거나 할 때는 옵션적인 방법으로 이제 MCSF를 이제 20 나노그램 per ml의 농도로 처리를 함으로써 얘네들의 이제 증식과 서바이벌을 좀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이크로글리아를 배양을 하는데 좀 잘 안 자란다라고 하면 이런 옵션 이용해 가지고 마이크로글리아를 조금 더 잘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좀 고안될 수 있는 방법이 추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코팅도 똑같이 앞선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L-라이신으로 이제 오버나이트해서 이제 코팅하고 워싱하고 DW 워싱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50 마이크로리터에 1 곱하기 10의 5승 정도의 세포에다가 저희 이제 미디어 이용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미디엄에다가 마찬가지로 리서스펜전 시킨 다음에 드롭 방식으로 이제 떨궈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붙지 않은 애들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인하우스 테스트에서 CD11B라든가 CD68 같은 그런 마이크로글리아 마커들이 이제 잘 자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세포들의 이제 컨테미네이션 이슈도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엔도셀리얼 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공교롭게 저희가 엔도셀리얼 셀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지만 대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제안 드릴 수 있는 엔도셀리얼 셀 컬처 프로토콜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가지고 요 프로토콜 이용하셔 가지고 엔도셀리얼 셀도 이제 배양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양 프로토콜만 있지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유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브레인 샘플에서 시작해서 티슈를 디소시에이션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셀 파퓰레이션, 각각의 세포는 어떻게 마그넷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지, 플로사이토미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셀 컬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프로토콜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저희 거 이용해서 실험 진행할 때 요런 거 그 프로토콜 참고해서 실험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이제 인하우스 데이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각각의 이름의 그 포스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포스터 이용해 가지고 어떤 세포를 어떻게 어떠한 바이어빌리티로 퓨리티로 얻었는지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이미징 자료는 어떻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포스터들이 있으니까 요거 활용해서도 또 연구하시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공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제 뉴로사이언스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제품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네이처나 셀, 사이언스 이런 유수의 이 논문 저널에 이미 다양한 레퍼런스로 저희 제품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이 제품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거, 맞죠. 당연히 홍보 맞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의 저널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저희 거 포트폴리오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실험이 진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강조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일반적으로 뉴로사이언스 하면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이미징이나 이제 스파셜 바이올로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미징 툴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이제 블레이즈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 맥시마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블레이즈라고 하는 장비는 조직이 클리어링 된 상태에서 3차원 쪽으로 분석 가능한 툴이며 이제 마이크로스코프고 레이저가 이제 그 라이스 기반으로 이제 스캐닝을 함으로써 3차원 쪽으로 조직의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분석 가능하게끔 고안된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맥시마라고 하는 장비는 섹션된 조직에서 100개 이상의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RNA 이런 것들을 분석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실제 스파셜 바이올로지 공간에서 어떤 세포가 어떠한 세포끼리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지 거기서 어떤 약물이 어떤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조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실 때 저희 그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블레이즈라든가 또는 맥시마 이용해서 이제 활용 가능하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포스터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실제 3D 웍과 2D 웍을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블레이즈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여기에 이제 스테이닝 할 수 있는 안티바디들 패널들도 저희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D 분석으로 100개 이상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맥시마라고 하는 장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그러면 2D와 3D를 내가 연구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우스 브레인을 적출을 한 다음에 클리어링이라고 이제 조직 브레인을 이제 클리어링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투명화가 되고 그다음에 라이스 기반의 이제 레이저가 이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스크린을 통해서 브레인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 내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아. 요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인바이러먼트를 분석하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클루를 발견을 하게 됐을 때 저희 맥시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섹션된 조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단백질 프로테오믹스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두 장비 이용해서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서 브레인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타겟한 특정 섹션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100개 이상의 이제 단백질 프로파일링이라든가 또는 RNA를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뭐 시크리션 되는 것들, 어떤 세포의 서피스 몰레큘들이 어떻게 패턴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끔 저희가 이제 이미징, 스파셜 바이올로지를 통해 그 고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도 있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뭐 네이처 셀 여기 유수의 저널에 이미 다양한 레퍼런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 밀테니 바이오텍 이용해서 뉴로사이언스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저희와 함께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 학술팀에서 적극적으로 또 트러블 슈팅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좋은 연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